인공지능, 그러니까 AI와 함께 일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요. AI와 말 그대로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 AI를 그냥 계산기나 검색 엔진처럼 도구로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몇 배로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관점의 작은 차이가 사실은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켄타우로스형 인간. 신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상체랑 말의 하체가 합쳐진 아주 강력한 존재. 바로 그 켄타우스처럼요. 인간의 지혜로운 방향성과 AI의 엄청난 추진력을 하나로 합친 그런 새로운 전문가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켄타우로스형 인간이 대체 뭔지 확실히 알아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7단계 방법론을 살펴본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철학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들어가 볼까요? 켄타우로스형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인간의 지성이 기계의 막강한 파워를 지휘하는 것. 여기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인간 혼자 일하면 당연히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처리에도 한계가 있죠. 그럼 AI 혼자서는요? 맥락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요? 하지만 켄타우로스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왜라는 방향성과 AI의 엄청난 처리 속도가 딱 결합하는 순간 이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 100이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현실 세계 여러 분야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이른바 켄타우로스 효과라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의료 분야입니다. 의사가 AI랑 같이 협업할 때 진단 오류가 무려 40%나 줄어든다고 해요. 인간 의사의 깊은 경험과 AI에 지치지 않는 정확성이 만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켄타우로스 효과죠. 법률 분야는 어떨까요? AI 도구를 쓰는 변호사는요, 법률 리서치나 데이터 분석을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의 판례 속에서 핵심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이건 경쟁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기술업계도 예외는 아니죠. AI 코딩 비서랑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는 개발 속도를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코딩은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런 켄타우로스형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냥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AI를 아주 능숙하게 지휘하고요. 맥락이나 감정처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오히려 더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AI를 자기 업무 과정에 아예 녹여버리죠.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는 걸 즐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때문에 자기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켄타우로스로 바꿔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7단계 방법론,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이 7가지 단계가 그 핵심입니다.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잘게 쪼개고 거기에 AI를 붙이고 반대로 인간의 능력은 더 키우고 귀찮은 건 자동화하고 매일 실험하면서 결국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를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단계, 생각의 전환. AI를 그냥 시키면 답내놓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AI는 내 조수이자 분석가, 심지어 아이디어 파트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초안은 네가 좀 써봐. 나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게.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이미 켄타우로스로 가는 첫 발을 뗀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일을 아주 잘게 쪼개보는 업무 해부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된 프로젝트를 AI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나눈 각각의 단계에 AI를 착 하고 붙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자라면 주제 선정은 AI랑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자료 조사나 초안 작성 같은 건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스타일 편집처럼 더 창의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AI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역할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네 번째 단계는 반대로 AI는 절대 못하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는 겁니다. 바로 나만의 취향과 스타일,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능력,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AI가 그럴듯한 평균값을 내놓을 때 나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결과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단계, 반복 업무 자동화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고유의 강점에 집중하려면 단순하고 귀찮은 작업들은 과감하게 AI에게 맡겨서 자동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매일 실험하는 습관이에요.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매일 딱 15분이라도 이런 것도 되나 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습관이 결국 당신을 계속 앞서 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일곱 번째 단계, 나만의 켄타우로스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AI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만의 업무 방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켄타우로스 루틴의 완성입니다. 자, 7단계의 강법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에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켄타우로스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딱 시작할 때 이 부분은 AI한테 맡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모든 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첫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회부, 그러니까 일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신가요? 이게 AI랑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매일 딱 15분,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포함한 전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직 AI와 내가 분리된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중인지, 혹은 이미 3배에서 10배의 생산성을 내는 완전체 켄타우루스인지 말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현재 점수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아갈 방향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켄타우로스형 인간의 가장 완벽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강력한 근육과 엄청난 속도를 주고요. 인간은 그 힘을 어디로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방향성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단 하나의 작은 실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여러분만의 켄타우로스 루틴.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